입틀막.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할 말은 이렇습니다. 엄마는 죽음으로 해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365일 밭으로 공장으로 그리고 살림하러 수시로 들락날락, 논두렁에 꼬라박혀도 밥을 안 쳐야 하는 팔자. 각자의 해방에만 신경 썼지 아무도 빌어주지 않았던 엄마의 해방. 갑자기 땀이 난다, 교회 다니겠다 그랬을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동안 수고 많았다, 좀 쉬어라, 그래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아버지에게 대들던 창의의 말은 결국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같은 고구마를 캐도 레저형 주말 농장으로 즐기는 가족들과 비교해 가족을 노동의 수단으로 삼은 아버지의 수확물. 그렇게 캐나봤자 결국 고꾸라질 것을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리도 했었는지요. 구자경과 연미정의 타임라인이 순차적이지 않고 구자경의 시간이 지난 후 지하철의 뒤로 달리면서 2019년 가을의 미정이 시점으로 돌아가죠. 지하철에서 본 교회 5개 광고,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구자경이 산포로 갈 때도, 연미정이 공모전 1등 먹고 집으로 갈 때도 보였는데요. 그때부터 좀 불길했습니다. 왜냐면 이 문구를 의미 있게 들여다봤을 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았거든요. 미정이가 퇴근하던 시간은 가을날로 햇빛이 아직 기울어지지 않은 것에 비해 구자경이 산포로 가던 시간은 노을이 져서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날 둘이 만나지는 못할 거라는 짐작은 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한 발짝 다가섰단 점에서 희망적이었는데요. 근데 그날이 바로 미정이가 엄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자 모처럼 찾아간 구자경이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되는 날이었다니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염씨의 아버지 보고 여보라고 할 때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제발 염제호가 아니길 빌었는데 맞다니. 이분이 구씨구나, 내가 눈물이 다 날라 그러네 라는 아주머니의 말. 그냥 던진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아버지도 새 여자에게 구씨 칭찬을 늘어놨겠지만 생전에 엄마가 구씨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미정이를 위해 뭔가를 남겨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시장 사람들로부터 미정이가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잃어버려서 오열했다는 얘기를 들은 엄마는 그것이 헤어진 구씨라는 걸 알고 슬퍼하셨죠. 첫째 딸 사윗감 보고 좋아서 한박 웃음을 보인 것도 잠시, 막내딸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훔치시던 엄마. 집에 돌아와서 뭔가 생각에 잠기셨을 때 유언이 될 만한 말씀이라도 남기시지 않았을까요? 가령 문자나 음성 메시지 같은. 아니면 아버지에게 미정이를 위해 구씨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을지도요. 정말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 몫으로 남겨둔 땅값으로 삼남매에게 서울 집을 마련해 준 것 같아요. 그래놓고 아버지가 그 집에 남은 건 엄마의 바람대로 구씨가 오기를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포에 너무 늦게 도착한 구자경. 구자경이 고구마 줄기 반찬을 좀 더 일찍 먹었어도 엄마 생각나서 산포에 빨리 도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위스키와 젖병으로 건배할 뻔한 한 살배기 아기를 좀 더 일찍 만났어도 유모차 대신 없겠다던 연미정 생각에 더 빨리 산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결정적으로 춘자이자 말자이자 삼식이에게 연미정이라고 좀 더 빨리 불렀어도 집에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오늘처럼 삼식이가 고마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연미정을 외친 건 구자경이었지만 기깔나게 기분 좋아지고 싶으려면 어때야 하는지 정답을 알아도 차마 외치지 못했던 말,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친 삼식이가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연미정이라고 부르는 톤이 삼식아 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삼식이를 부르는 것이었다니 작가님의 발상이 놀라웠습니다. 곁에 두고 있는 삼식이를 연미정이라 부르며 미정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자위하려 했던 구자경. 그때 소원 없냐는 동료의 물음에 활짝 미소 지어 보이는 미정이 장면이 환상이 아니라 진짜 미정이에게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도 놀라웠죠. 그 텔레파시가 구자경에게 좀 더 빨리 도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삼식이가 집에 가고 싶다는 소원을 말할 때 거의 이등병이 집에 가고 싶다고 외치는 것처럼 두 눈이 촉촉해지는데 그 마음을 너무나 알겠는 구자경의 눈도 붉어지죠.
삼식이에게 두둑한 지폐를 쥐어주고 정말로 집에 보내줬으니 결코 삼식이는 구자경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마음이 좀 놓였네요. 그렇게 용기 내 돌아온 삼포인데 엄마는 돌아가시고 미정이는 없다니 충격과 허무가 밀려왔을 구자경. 처음 아버지로부터 미정의 전화번호를 딴 것처럼 이번에도 아버지로부터 미정의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죠. 화나지 않고 서운하게만 하다던 미정이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엔 지금의 자신을 보고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서울로 갔으니 자신의 조언했던 대로 정말 보통의 서울 여자들처럼 본능을 죽이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구자경은 연락을 하고 또 결심할 것 같아요. 미정이 곁으로 가는 것으로. 미정이가 아직도 자신을 추앙하고 있고 행복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면서 큰 결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신 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 초반에 구자경이 세금을 탈루하고 검은 돈을 관리하는 모습을 괜히 보여준 게 아닐 겁니다. 어쩌면 2022년 새해 첫날 이중 장부와 증거들을 모아놓은 후 클럽 MD가 경찰에 붙잡혀 테이블 시세가 밝혀진 것처럼 내부 고발자로 경찰에 자수하러 가는 결심을 한 건 아닐까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정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정은 공모전 1등이 되죠.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메신저에 바람을 피우는 여직원의 이름을 연미정이라고 해놓은 것을 알게 된 미정. 기분이 더럽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예고편을 보면 알 수 있죠. 팀장의 와이프가 미정에게 전화를 거는 사태까지 오고야 맙니다. 스틸 사진에서 미정의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된 경위가 바로 팀장의 바람 때문에 백으로 맞아서 생긴 상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팀장의 와이프가 미정이를 찾아와 때린 게 아니라 팀장의 바람 상대 여직원에게 맞은 것 같습니다. 미정이는 그 상대 여직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과 상대 여직원의 바람을 미정의 방식대로 공개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이다처럼 통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바람 상대 여직원이 화가 나서 미정이에게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공모전 1등도 2등도 못한 이 여직원을 예측해 봅니다. 머리 스타일과 검은 백도 좀 비슷한데요. 평소 위하는 척해도 뒤로 호박씨를 깔 것 같은 이 여직원. 미정의 재능을 질투해서 정규직 되는 것도 싫고 뒤에서 팀장을 조종해서 더 미정이를 못살게 굴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엘리베이터에서도 팀장 말을 잘 받아주는 것도 그렇고요.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두고 팀장이 딴지를 걸자 후배가 정규직 되면 저 인간 오래 볼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하니까 누가 더 오래 다닐 것 같냐 하고 자신 있게 말하죠. 미정의 상상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현실에서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은 공모전 1등, 정규직 전환, 팀장의 퇴사가 아니었죠. 와줬으면 좋겠어. 바로 구씨의 귀환. 그가 나타나 주길 바랍니다. 구씨도 보내고 엄마도 보내 더욱 쓸쓸한 산포의 집. 기정이는 엄마를 그렇게 보내놓고 철들었는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만큼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아닐까 싶고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하고 아버지 밥 챙겨드리는 게 쉽지 않겠죠. 아버지는 자신이 짐이 된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삼남매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서울로 보냈을 것 같네요. 창희는 퇴사 후 엄마까지 그렇게 보내놓고 많은 방황을 했겠죠. 의지할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던 창희는 구씨의 주차장도 찾아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창희를 현아가 곁에서 위로해주면서 계속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14회는 구자경이 삼포로 찾아오기 전까지 이 삼남매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서울의 삼남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려질 텐데요. 눈물겨운 이 삼남매와 구자경이 만나게 되면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야기가 많다더니 정말 그렇네요. N차 시청을 부르는 나의 해방일지, 추앙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